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제가 입시 상담을 한 지도 약 6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 생각해보면 입시 설명회나 상담을 하면서 입시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와 같은 말을 많이 했지만 이번 연도만큼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뀐 한 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종합전형이 어떻다, 정시전형을 늘린다 해봤자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일반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종합전형이래봤자 건국대 이상 대학은 일반고에서 가뭄에 콩나듯 나올까 말까 하고 심지어 자사고에서도 수능으로 쉽게 서울권을 입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교과 전형이 가장 기회의 전형이었는데 이번 2023학년도 입시 전형 중 교과 전형, 모집 전형을 살펴보면서 참 일반고는 이제 더 대학 가기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한숨이 더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일반고 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교과 전형에서 상위권 학교들이 서류평가를 2023학년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기술과정, 교양, 제2외국어를 등한시했던 학생들이나 수행평가만 챙기고 생기부 기록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쓸 대학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에 그동안 없었던 학교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 시기에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어서 소위 내신만 잘 딸 수 있는 학교를 가면 성균관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한다고 하니 제가 고3인 자녀를 둔 상황이라면 정말 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고3 중에 앞서 말한 내용을 이미 대비한 학생이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고1이나 고2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정보 잘 기억해 두시고 내신 따러 일반고 갔는데 고3 되어서 뒤통수 맞지 않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것을 처음 접하면 생각하는 대학이 위로부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부터 적어도 국민대, 숭실대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스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대, 숭실대까지는 가고 싶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서울대부터 숭실대까지 교과 전형 개설 대학을 살펴보자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의 대학교들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작년부터 교과 전형을 새로 신설했죠. 다만 여기서 각 학교의 교과 전형의 성격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인데 이 내신을 정량으로만 평가해서 반영하는 곳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시립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입니다. 서강대, 중앙대처럼 학생부 비교과가 반영되는 곳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시간이니까 전공에 맞춰 활동하는 그 비교과 활동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이 문제일 텐데요.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의 학교는 내신 정량평가와 더불어 비교과 활동 및 학생들의 교과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지난 2023학년도부터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는 원래부터 내신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같이 해오고 있었고 동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은 내신만 잘 나온다고 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세특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특 관리와 더불어 기본 교과목 외에 다른 교과목인 기술과정, 한문, 제2외국어와 같은 과목 역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교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과목이 잘 나와도 기타 다른 과목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지원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1등급 중후반대 학생이 수시 지원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학생의 등급은 1.8등급인데 이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정도는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 라인은 교과 전형에서 1.8 내신 등급으로는 합격이 안정 지원이 아니어서 꼭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라인을 써서 최소한의 안정 지원을 하게 해야 하는데 세특과 다른 기타 교과목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내신을 정성평가하는 건국대, 동국대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학생이 중경외시 라인을 교과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한다면 종합 전형은 더욱더 서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안정으로 생각했던 건국대, 동국대가 서류 평가를 반영하면 탈락할 수도 있고, 홍익대는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기합 7에서 8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학교다 보니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아래 대학인 국민대, 숭실대 정도까지 내려가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에게 불리한 학교를 계속 제외시키다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자신의 위치보다 너무 과하게 상향 지원해버릴 수도 있고, 서류를 반영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하향 지원해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2학년까지 모든 과목을 관리해 왔다면 좀 더 세특에 신경을 써주면 되고,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앞으로 모든 과목 관리와 세특에 신경을 써줘서 교과 전형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저의 메시지였고요. 이번 영상의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게 들리시겠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엄청 고민이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입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